끝에 있는 3시간을 없앴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계속 수업을 해 나갈 수도 없고, 하다가 처음에 좀 그러고 다시 또 좀 출발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그 강의를 오늘로써 종강을 하는 걸로 결론을 졌어요. 그래서 하는 거고, 그 3주 정도의 교육할 것들을 나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실습도 못 할 거예요. 시간 자체가 실습을 하거나 이럴 여유가 없으니까 일단은 그냥 강의로 중심을 갈 거예요. 그 발효 전에 누가 신비제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신비제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발효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발효를 기능성을 또 올릴 거냐, 아니면 발효를 가지고 더 부가가치가 높거나 생활에 쓰이는 발효가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강의까지를 해 나가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4시에 끝나는데 조금 더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종강이니까 어쨌든 궁금한 거 오늘 안에 다 어쨌든 종료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 농약을 하는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뭐냐면 현재 쓰고 있는 그런 농업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작물들은 대부분 유전자 조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식물을 빨리 크게 하는 조생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생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한데 뭐냐면 식물이 미네랄을 많이 흡수하지 않아도 크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토종인 작물들은 미네랄이 58종 이상을 기본으로 해서 그 미네랄로 가지고 물질들을 형성을 해서 2500가지 이상의 물질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게 하는 것이고, 조생종들은 이거를 점점점 낮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먹는 채소들은 13종 밖에 안 되는 미네랄 체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몸에 들어와도 옛날처럼 생리 활성화의 능력도 약하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뭐 어떤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는 물질이나 그거를 공격하는 그런 물질에도 역시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칙적으로는 무엇이냐면 원종을 구해서 작물을 키우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원종을 못 구하거나 현행에 있는 종을 키운다고 하면 얘한테 방어 시스템을 갖춰줘야 돼요. 그래서 사용되는 게 신비제예요. 신비제는 주변에 쫙 깔려있는 식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우리가 선녀나방 같은 거 있죠. 거의 전국적으로 가고 있고, 이거는 누구도 선녀나방을 잡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그런데 선녀나방을 잡는 해결책이 아주 간단한 게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그걸 못 볼 뿐이고요. 겨울 내서 지금은 이미 늦었어요. 목초액 원액을 쓰기에. 그 목초액 원액이 잎이 나오거나 그러기 전에 목초액 원액을 나무에다가 겨울철에, 그러니까 낙엽이 떨어지고 나서 2회 정도만 뿌리면 그 선녀나방 같은 것들은 완전 퇴치가 돼요. 그건 어떤 농약을 뿌려도 뭐냐면 이렇게 선녀나방이 있는 자리를 이렇게 만져보면 그게 촉촉하게 유지가 돼요. 근데 목초액을 2회 정도 뿌리면 완벽하게 그 부분이 그냥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과수원 같은데 주변부터 시작해서 과수원내를 목초액으로 2번 정도 뿌려주게 되면, 원액으로, 그러면 선녀나방은 아주 우습게 방지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 역시 뭐냐면 그룹으로 따지면 신비제 그룹에 들어가는 아이예요. 목초액을 만드는 건 어떻게 만드냐면 그 숯가마에서 나무를 넣고 나무를 떼죠. 그러면 이 온도가 쫙 올라가면서 그 400도, 500도 정도 상태에 되면 안에 들어있는 나무가 열을 받아서 열 분해가 되면서 물질이 날아가기 시작해요.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식물이 갖고 있던 유기산이 방출이 되져요. 그래서 목초액의 가장 중심인 부분은 유기산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게 우리가 먹는 식초 성분인 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가지고 뿌려주면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의 해충들이나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막아요. 그래서 우리가 봄에 뭐 유기유황제를 뿌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 임시적으로 독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투여해 주는 것. 농약을 뿌리는 것 역시 석유 계열의 사람한테 치명적인 물질을 집어넣는 것이고, 목초액은 식용이 가능한 아이예요. 식용뿐만 아니고 뭐냐면 몸을 담거나 이렇게 해서 외부용으로도 쓰이는 게 목초액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목초액을 지나고 나서 지금 단계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토양 계량을 완료하고 수분이 풍부한 상태에선 절대 병과 충이 안 들어와요. 토양 계량을 하면 토양이 알카리화돼요. 알카리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땅속에 해충들이 알을 까요. 익충도 알을 까고 모든 벌레들이 땅에다가 알을 까는데, 이게 토양이 알카리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충의 뭐라 그래, 충이 이렇게 알이 이렇게 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막을 알카리성 상태에 있는 미세균이 그걸 먹어버려요. 그래서 병을 일으키는 충이나 이런 것들이 아예 발생 자체를 안 해요. 대신에 익충은 피해를 안 입어요. 반대로 예를 들어서 토양을 내가 농약과 비료로 가지고 산성화를 시키고 혐기화를 시켜놓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는 익충이 알을 까면 유해균이 익충의 알을 먹어버려요. 그리고 해충은 살려놔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땅에서는 계속 해충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자, 그래서 토양 계량을 해놓은 상태에서는 내 땅에서 병 발생이나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차단이 됐는데, 옆과수원에서 날라오거나 주변에서 날라오는 거에 대한 방비도 해야 돼요. 농약을 쓰면 부분적으로는 분명히 그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농약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적이지 않아요. 균을 내가 잡고 싶어서 탄저를 잡고 싶으면 그걸 쓰면 탄저만 죽는 게 아니고 유익균까지 다 죽어요. 그래서 공생농법을 하고 토양 계량을 한 다음에 유기농 자재를 쓴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토양 계량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유기농 자재에서 쓰는 농약들은 굉장히 맹독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쓰게 되면 뭐냐면 좋은 균을 살리고 나쁜 균을 죽이는 게 아니고 균 체계 자체를 죽여버려요. 우리가 유황 같은 것들 쓰죠. 유황 같은 걸 쓰면 뭐가 되냐면 선택적으로 균을 살리는 게 아니고 모든 균을 멸균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멸균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균이 들어올지는 또 몰라요. 근데 대부분이 그런 조건에서 보면 나쁜 균이 들어와요. 그래서 농업 장치를 망하게 하는데, 농약을 쓰지 않고 만드는 천연 물질, 그러니까 천연 기능성 물질이에요. 그 기능성은 충을 잡는 것과 균을 잡는 것, 또는 충과 균을 두 가지로 다 잡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선녀나방이 있는데 선녀나방이 안 먹는 식물이 있어요. 아카시아. 여름에 선녀나방이 막 껴 있어도 아카시아 안 먹어요. 소나무나 침엽수를 안 먹어요, 절대. 그 얘기는 뭐냐면 선녀나방이 글로 날아갔는데 거기에 있는 방어 물질에 의해서 이걸 도저히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는 안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뽑았을 거냐는 것의 문제예요. 그래서 시중에서 우리가 비디오 같은 것들 많아요. 보면은 뭐냐면 자리공이니 은행나무니 이런 애들을 끓여서 써라, 뭐 할미꽃을 끓여서 써라. 근데 여기에 어떤 해야 될, 그러니까 신비제로 만들어야 될 것과 만들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신비제는 기능성 물질 중에서 공생농법에 쓰이는 물질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공생이 심바이오시스 파밍이에요. 그러니까 공생을 심바이오시스라고 해서 거기에 그 말과 제는 우리가 어떤 약품 이런 것들을 제라고 해서 신비제라는 이름을 감사님하고 같이 우리
그 순창 강의 가면서 야 이걸 이름을 뭘로 줄까 하다가 둘이서 차 속에서 신비제라는 말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제를 만드는 것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미네랄로 독을 가지는 애는 사용을 안 한다. 미네랄 독으로 만드는 건 사용을 안 해요. 미네랄 독으로 만드는 애들의 특성이 있어요. 종류는 은행나무라던가 아니면 할미꽃이라던가 돌적이라던가 진범, 그 다음에 천남성처럼 독초로 쓰이는 아이들은 신비제로 안 만들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뭐냐면 끓여도 독이 있어요. 끓여도 부글부글 끓여도 독이 있어요. 미네랄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독은 절대 해독이 안 돼요. 절대 해독이 안 되는 애를 내가 상추에 민달팽이가 꼈다고 걔를 뿌려요. 그러면 그 독이 어디로 가요? 식물한테 머물다가 사람한테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은행이라던가 그 백동 같은 할미꽃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버리세요. 왜냐면 그거는 웃으시는 분들이 있어. 벌써 그걸 준비를 해놨어. 얘들은 뿌린 다음에 뭐가 되냐면 독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끓여서도 독이 있는 애는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고, 그러면 끓여서 독이 안 되는데 어떤 것들만 써야 되냐면, 역시 이것도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식용하는 것, 식용이나 약용으로만 쓰는 애들을 사용을 한다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절대 열을 가하면 안 돼요. 석산이나 자리공 같은 것들이 뭐냐면 열을 가해서 쓰라고 해요. 뭐 저기 비디오에 보면 뭐 열심히 가서 자리공 뿌리 이런 걸 캐다가 푹 하루씩 저기 끓이죠.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물을 가지고 몇 배를 희석해서 써라 이러는데, 그런 물질들은 뭐냐면 열을 가하면 식물의 방어물질이 파괴가 돼요. 그 파괴되는 온도가 40도예요. 40도를 넘은 애들은 물질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온으로 끓여내야 돼요. 자, 그래서 신비제를 만드는 방법들을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신비제는 그 40도씨 반드시 이하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물질을 용매제를 활용해서 녹여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현재 바이오를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에탄올이라던가 메탄올 같은 석유나 석탄계의 물질로 가지고 용매제로 써요. 지금 우리 바이오 산업들 하죠. 어떻게 만드냐면,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소재를 가지고 와요. 이거는 지금 기존 바이오 얘기하는 거예요. 소재를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건조를 시켜요. 그 다음에 얘를 가루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석유나 석탄계에 에탄올이나 메탄올 또는 핵산을 집어 넣어요. 그러고 나서 70에서 80도 정도 되는 온도에서 하루 정도를 가열을 해요. 그러면 그 용매제가 들어가서 물질을 분해해 내겠죠. 그러고 난 이후에 용매제를 회수를 해내요. 그러면은 용매제가 회수가 돼야 되는데 이 회수율이 60%밖에 안 돼요. 60에서 80%가 회수가 돼요. 지금 우리가 천연 물질이라고 하고 있는 애들에는 20-30%의 석유계 물질이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걔들은 순수하게 천연 물질이라고 못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오일 추출한 것, 향수를 추출하는 것들을 천연 물질이라고 해서 용매제를 써서 빼냈다고 한들 그 안에는 석유계 용매제가 들어있어요. 더군다나 그 용매제들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천연 물질과 결합을 해요. 그래서 석유계 물질이 남아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용매제 중에서
천연 물질로 되어 있는 용매제를 찾으면 되죠. 그게 뭐냐면 주정이에요. 주정은 먹는 알코올을 얘기해요. 지금 쓰고 있는 건 거의 돼지 감자예요. 돼지 감자에다가 그 알코올균을 집어넣으면 이게 부글부글 거리고 알코올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를 옛날 소주꼬리 식으로 그 기계를 히팅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알코올이 날아가죠. 그리고 그 알코올을 가둬 놓은 것이 주정이에요. 그래서 주정은 100%짜리가 아니고 다 95%짜리가 나와요. 왜냐면 히팅하는 과정에서 히팅면에 닿아 있는 물도 증발을 해요. 그래서 100% 주정을 만들기가 어려워서 95%짜리 주정이 나와요. 이 주정은 우리가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으면 이 농지원부를 가지고 세무서로 달려가요. 그럼 세무서에 가서 내가 농업용으로 주정을 사겠습니다 하고 신고서를 내면 거기서 그러면 주정을 쓰세요 하고 표를 줘요. 그러면 그 표를 가지고 뭐를 하는 거냐면 인터넷에 주정 판매하고 치시면 거기에 업체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업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 자기가 세무서에서 받아온 걸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해주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주정이 택배로 도착을 해요. 주정 판매하는 곳이 가까이 온 곳에 있으면 가서 사셔도 되고, 주정을 가지고 물을 타면 소주예요. 주정에다가 물을 몇 프로 탔느냐가 소주 몇 도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주정을 사와야 되는데 잘못해서 뭘 사오냐면 공업용 에탄올을 사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 잔치 한 번 하고 동네 분들 아주 줄초상을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반드시 주정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농업에서 쓰는 모든 소재는 내가 먹을 수 있는 소재예요. 내가 못 먹는 소재를 식물한테 준다고 하는 생각부터가 농업에서의 오류예요. 그러니까 내가 농약을 먹을 수 있으면 그러면 그 농약을 써도 돼요. 근데 내가 농약을 먹을 수 없으면 먹지 말아야 돼요. 신비제는 먹는 농약이에요. 농약은 농약인데 먹는 농약을 신비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정을 마련을 해요. 그리고 너무 간단하게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병이 안 들어있는 것, 특정한 병을 이겨내는 식물을 가져다가 주정하고 믹서기에서 같이 갈아요. 같이 갈면 이게 부셔지겠죠. 그 상태에서 40도에서 7일에서 10일 이 지나고 나면 몸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녹아내려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갈게요. 뭐냐면 주정은 반드시 70%짜리를 사용해야 돼요. 판매가 되는 주정이 95%짜리예요. 여기다가 물을 25%를 첨부를 하세요. 그러면 70%가 돼요. 주정이 1리터다. 그러면 250g 정도의 물만 첨부를 하면 70%의 주정으로 나와요.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식물을 말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뜯어오고 2시간 지나면 안 돼요. 주정 같은 거 먼저 딱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믹서기까지 다 준비해 놓고 내가 그때 가서 원하는 식물을 뜯어다가 주정하고 함께 갈아요. 특히 침엽수, 소나무라든가 전나무 같은 걸 갈 때